바이든 대통령의 G7 성적에 대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혹평을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글로벌 정상 G7 회담에 참석한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무서웠다. 보기에 좀 무서웠다. 불안불안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외교 관계와 관련해서 국가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했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쪽을 향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불안불안하게 일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발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사라 카터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팍스뉴스에서도 일을 했었고, 근데 이 사라 카터라는 기자와 단독으로 팟캐스트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한 45분 가까이 되는 그런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혹시 인터뷰 전체 내용을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뉴스앤포스트.com 웹사이트에 기사를 저희가 올려놓을 텐데요. 그 기사에 보시면은 그 링크가 있을 테니까 참고해서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국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G7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훔치고 있다. 그는 재앙이 되는 거래를 하고 있고 우리에겐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드는 데다 우리는 우리의 다리와 도로를 재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 인프라 스트럭처도 지금 기반 시설도 다시 다 복원해야 되고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서 외국 국가들한테 돈 퍼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는 세계를 재건하고 싶어 한다. 바이든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든이 지금 무슨 세계의 대통령이 된 듯이 세계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가장 이제 앞서서 얘기하는 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전 세계의 글로벌 리더십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어설프거니와 더더군다나 너무 많은 국고를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의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G7 정상회담 참가 모습을 바라보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가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최강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민주당 쪽에서 러시아 5만 가지 러시아 스캔들들 갖다가 있지도 않은 아무리 몇 년 동안 수사를 해도 있지도 않은 스캔들을 막 갖다가 얽어매가지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이 곤란하게 만들어놔서 러시아와 제대로 된 협정을 맺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 방해 공작만 아니었다면 사실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만큼 아주 강력한 인물이 없었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제대로 협상을 벌였다면 군축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협상들을 제대로 러시아 측과 벌였다고 하면 아마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부분 미국한테 양보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제대로 된 위상을 가지는데도 충분한 입지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애석하게도 이런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이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긁어내리려고 하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을 해서 그 내통한 결과로 지금 부정선거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라는 식으로 갖다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러시아 스캔들을 종용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것이죠. 뭔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 안에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역시 러시아하고 내통했으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5만 가지 정치적인 음해들을 상당히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그런 것이었죠. 근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좀 이따가 이제 그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바이든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스캔들로 괴롭히거나 하는 것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죠. 공화당 측에서 바이든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외교 문제 가지고 특별히 얘기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국경 문제, 코로나 대책 이런 부분들 가지고 국내 문제 가지고 바이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른 거 가지고 바이든을 지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예.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방해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넌 좀 선심 쓰기 하고 있는 것 같고 영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미국과 러시아가 단독 정상회담을 오늘 가졌습니다. 오늘 가졌는데 이 단독 회담을 갖기 바로 며칠 전인지 지난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냉전 종식 이후에 태평양에서 최대의 규모로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쪽 지역에 좀 떨어져 있었던 다른 쪽에 떨어져 있었던 미국 함대가 원래 거기에서도 예정돼 있던 다른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뭐 타격 훈련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 함대 전체가 돌이켜 가지고 이제 러시아 쪽 함대가 미국 영토라든가 해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군사적인 대치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투기까지 출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CBS 방송하고 그 현지의 호놀룰루 스타 애드버타이저라는 언론사에서 이런 보도를 내놓았는데 국방부 관리들한테 공식으로 질문을 해서 대답을 받아본 결과 국방부 관리들이 정식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 러시아 쪽에서 전투기들 폭격기가 뜨는 바람에 지금 미국 쪽에서도 F-22, F-22기 전투기가 그것도 미사일을 장착한 채로 세 대가 출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공식 시인했습니다. 러시아 쪽의 그 훈련 상황은 하와이에서 서쪽으로 300에서 5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진행이 됐다. 여기에는 지표선, 대잠수함 항공기, 그리고 장거리 폭격기, 전투기만 해도 한 20여 대가 동원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전력이 움직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전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공산당하고 자유진영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싸웠던 그래서 구소련 그리고 미국 이 두 나라가 G2 아주 그 초강대국으로서 군사 경쟁을 했던 그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태평양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의 전선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의 전선을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러시아도 생각지 못한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군사적인 압력을 지금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이런 군사적인 압력을 어필한 시점이 하필이면 바이든과 푸틴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기 바로 이틀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마이크 카프카 인도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서태평양 공해상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함정을 감시하고 있다. 이제 시인을 하고 확인해 준 것이죠. 우리는 바다와 항공에서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가 두려움이나 경쟁 없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만큼 국제법에 따라 활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러시아도 페어플레이 해주길 바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스타 애드버타이저 이 언론사에 따르면은 제154 전투비행단, 154 전투비행단에서 일요일 오후 4시경에 합동기지인 진주만 히캄에서 미사일을 장착한 F-22 두 대가 출격을 했고 1시간 뒤인 오후 5시경에 세 번째 전투기가 출격했다. 출격한 이유는 러시아 쪽에서 폭격기들이 훈련에 참여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대응해주는 너희 우리 공해로 들어오면 안 돼라고 이제 대응해주는 그런 상황, 대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감지했을 당시에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와이에서 서쪽으로 러시아 함대가 훈련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마침 그때 동쪽으로, 그러니까 하와이 섬 동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는 USS 빈슨 항공모함하고 그 모함 전단이 거기서 또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훈련하고 있다가 러시아가 훈련한다. 얘네들 지금 300마일 가까이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 함대가 훈련하다 말고 돌이켜가지고 하와이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F-22가 출격을 했다. 그러니까 군사 마찰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까지도 뭐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힘자랑 한번 한 거죠, 푸틴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힘자랑 한번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그래? 그럼 뭐 우리도 뭐 저 대만 앞에 한번 출격 한번 하고 이런 군사 위협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행동들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어쭈 이것들이 덤벼? 그러면 우리도 나가. 이런 식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통령이었다면 감히 이렇게 못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저희가 바이든 행정부한테 좀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폼페이오 전 장관도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한테 그렇게 주문하지 않습니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외교 전쟁에서는 진짜 말 한마디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예의주시해야 된다. 중국, 러시아 계속 지켜봐야 할 우리의 적국들입니다.